반갑습니다. 전 세계 750만 우리 교포들 또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연을 지켜보는 76억 세계인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군 강의나 또 토요 강연은 세계 76억인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유튜브를 보고 삶의 희망을 얻어서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내 유튜브를 보고 이제 깨닫게 되면은 지금까지 추구하고 쫓아가던 현실에 모든 부귀영화가 덧없는 꿈이고 그것이 시한부 환경이라는 거. 그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도 그곳에 도착하기, 백궁에 도착하기까지 하나의 물거품 같은 그런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 강연을 보면은 이게 내가 너무 현상에 치우쳐가지고 번뇌를 만드는구나. 모든 고통은 내가 바로 알아버리면 없어지는구나. 내가 바로 알지 못해서 고통이 오는구나. 내가 바로 알아버리면 아무 고통이 없어요. 세계 최고 물리학 과학자, 세계 최고 의사들도 인체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냥 환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의 환자를 수술했는데 건강해. 그럼 이게 최고 의사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수술했는데 왜 이 사람이 덧없이 죽어버릴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알아버리면, 인체의 모든 걸 알아버리면 고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활맹수 할 때 활자가 삼수변의 혀설자야. 그러면 활력할 때 이게 왜 활력이냐? 혓바닥에 물이 있으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이르는 자는 혓바닥이 말라 있어요. 혀에 백태가 끼어 있어. 혀가 뻣뻣해져. 그럼 이 사람은 면역이 엄청 떨어져 있고 죽을 때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수술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은 모든 한문 글자에서부터 영문 글자에까지 모든 부호는 생명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는 기호야, 기호. 그러니까 활맹수 할 때 활자가 물수자에다가 혓바닥 혀자, 혀설자. 혓바닥에 물기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침이 어린애들은 줄줄 흘려. 그러면 걔들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입이 바삭바삭 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야 산소가 들어와. 근데 이산화탄소가 남을 미워할 때는 안 나가요. 독소로 변해가지고 혈관 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는 즉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못 나가게 돼버려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고 다시 산소가 들어와야 호흡이 되는데 남을 미워하는 자는 숨은 쉬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산소가 못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만큼 산소가 들어오거든. 용량의 법칙에 의해서 3800cc라는 허파의 용량에 정확하게 거기서 이산화탄소 용량이 나가줘야 산소가 들어온단 말이야. 안 나가고
남을 계속 미워하면은 혈관 속에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그러면 산소가 콧구멍으로 들어와봐야 허파에서 전부 빠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뒷골이 땡기기 시작해요. 이것은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을 용서해버리면 그냥 이산화탄소가 다 나가버려요. 나가면서 산소가 교대를 해줘. 그러면 갑자기 뒷골이 안 땡겨. 이렇게 자연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인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너 오래 살아란 말이야. 그냥 원수를 원수로 보는 한 이산화탄소 나가는 용량은 절반 정도 줄어들어. 그 맨날 또 살긴 사는데 숨 쉬어서 죽지는 않는데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절반 정도를 방해해버리니까 몸이 어떻게 돼? 산소가 이산화탄소 쌓이는 거야. 쌓이면서 뒷골이 땡기면서 얼굴이 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검은 빛을 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은 아니 전문 의사도 무슨 한의사도 어떤 사람들이 그 전체 원리를 완전히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불안 공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완전한 고통이 없어지는 낙이야. 바로 극락이거든.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인생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를 먹은 사람들이 아무리 숨을 써봐 산소가 몸속으로 못 들어가요.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산소가 건전만 하면 이산화탄소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을 몸에 자꾸 늘리는 자는 죽음을 부르는 자예요. 그럼 남을 미워하면 몸속의 이산화탄소는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몸속의 이산화탄소를 100% 배출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맑고 깨끗하겠어. 그렇잖아. 이산화탄소가 자기도 모르게 연탄가스를 많이 먹어버리면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해버리면 일절 산소가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압 산소기에 집어넣어놓고 산소를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 몸속에다가. 그러면 그때 이산화탄소가 끝까지 저항을 해. 산소가 못 들어오게. 그러면 고압으로 눌러. 그러면 폐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밀려나와 산소에. 이런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빼내지 않으면 그대로 연탄가스 먹고 죽어요. 아무리 공기 좋은 데 갖다 놔도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저장되면은 산소 들어가는 양은 이산화탄소에 밀리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왜 나쁜지 원인을 알아야 돼.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흰 사람이 얼굴이 거무튀튀해지면서 죽음의 색깔로 바뀌어. 그러면 그게 의학적으로 그것이 스트레스에 의한 혈액장애야. 그러면 중풍이 와요. 고혈압, 그냥 뇌졸중, 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골이 땡기는 거는 이산화탄소 부족인데 그 이산화탄소 부족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러다가 그냥 쓰러지는데 뭐야? 이산화탄소가 급증한 거야. 급증하니까 숨을 써봐야 헛거야. 뒷목 잡고 여기가 왜 땡겨? 이러다가 뒤로 잡아 기절해버려.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몸에 급증해버려. 산소를 차단시켜버려. 급 스트레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고압 산소실에 가서 산소를 강제로 넣으면 깨나지, 깨나기는. 그러나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산소가 안전한 것도 아니야. 활성산소가 되면은 또 산소가 몸속에 너무 많이
고압산소에서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그것도 암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활성산소가 같은 몸을 인체를 공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소도 적당해야 되고, 그 산소가 우리 폐 속에 질소가 80%, 산소가 20%가 호흡할 때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산소 4%가 흡수가 된다고. 이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산소가 1%밖에 흡수가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그걸로 하루 종일 가면 뒷골이 땡기기 시작해. 서서히. 그러면서 혈관이 굳어가기 시작해. 이 얼마나 천벌을 받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자체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칼로 자살하는 거와 똑같아. 그 이산화탄소량을 배출 못하겠다. 이게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늘려서 나 빨리 죽겠다 이 소리야. 그럼 우리 남을 미워하면 됩니까? 모든 메커니즘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죠? 여러분들의 삶이 알아야 돼. 이 허경영 유튜브를 봐서 지구인들이 왜 우리가 같은 지구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가? 왜 경상도 전라도 싸우면 안 되겠는가? 왜 일본과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안 되는가? 이거 나중에 알게 돼. 싸우는 한 몸속의 이산화탄소는 절대 밖으로 안 나가. 배출이 늦어져. 그리고 얼굴이 검어져. 그러면 몸에 탄소 저장이 늘어나면서 인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맑게. 그치.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애들 앞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니 왜 선거 때마다 상대방 후보를 욕을 해? 왜 같은 대통령 후보가 같은 대통령 후보를 욕을 해? 나라를 위해서 서로 애국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래 안 그래? 난 대통령 나가면 내 상대 후보가 만약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면은 나는 이재명 칭찬만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국민이 찍어줄 사람 찍어줘. 그래 안 그래? 왜 남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넣어주냐? 간접 살인이야. 그 사람 보고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돼? 그럼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목숨이 위험해져. 그렇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비난하는 거 한번 봤어요? 뭐 대통령을 비난하면 인기가 올라간다? 나는 그런 인기 필요 없어. 난 대통령 안 하고 말지 남을 욕하지를 않아. 정치 잘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잘못한다. 뭐 정신교육 때 넣겠다고 그러지만 어느 개인을 욕을 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대통령을 욕하고 이게 좋은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지도자, 국가의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은 애국자들이야. 뭐 나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운때를 잘못 만나서 욕을 퍼먹는 거지. 왜 절대 우리는 남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자. 남을 미워하지도 말자. 모든 사람이 산소가 자연스럽게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마저도 몸에 호흡 한 번에 들어온 산소, 그 3800cc, 그 공기 중에서 정확하게 4% 이상은 산소가 질소 8, 산소 2, 이게 들어가도 산소 5%, 4% 이상은 몸에 못 들어가고 16%는 밖으로 나와. 그러면 이 4%가 남을 미워할 때는 3%가 또 밀려나와. 1%만 들어가서 생명만 간신히 유지하면서 뒷골 땡기면서 얼굴 거뭇티티해지고 피부 다 검버섯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밝은 마음으로, 밝은 마음이 좋은 피부를 만들어준다. 이해가죠? 얼굴이 안 좋은, 피부색이 안 좋은 사람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남 욕 많이 한 사람이야. 피부 좋은 사람 마음이 비단결 같아. 남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그 사람 자신도.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뭘 쳐다봐요?
왜 어린애들이 피부가 그렇게 이쁘냐? 남 미워해본 적이 없어. 어린애들은 아직까지. 그래 안 그래? 알겠죠? 어른이 돼서 나이 80이 돼서도 피부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 평생 남한테 스트레스 안 준 사람이에요. 자기도 안 받았고. 알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바람에 이 본질이 아닌 현상에 집착해가지고 무슨 권력이다, 뭐 명예다, 부귀영하다 이런 헛것에 끄달려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스트레스 이렇게 사는 삶은 허경영 유튜브를 통해서 뜯어고쳐. 알겠죠? 아주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아무리 우리가 역경이 와도 우리 민족의 세계를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어. 배가 침몰할 때까지 선장은 비가 나질 않아. 끝까지 선원들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 비가 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도 선장은 나는 행복하다. 이 배에서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하늘에 기도하고 죽어. 그 위대한 선장이야. 그래 안 그래? 그 배와 함께 죽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폭풍 앞에 할 수 없이 죽을 때는 그것마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이 배에서 이 배를 구하지 못했지만 하늘이시여, 내 이 배를 배 속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다가 죽을 수 있었어. 내가 비급한 도망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둬야 낙원으로 가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선장처럼 우리는 외부의 것을 비난하면 안 돼. 본질에 접근해야 돼. 알겠죠? 모든 원인의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리고 감사하고 신에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돼. 그래서 내가 팔복 중에 마지막 천복은 천권이나 천관이나 천기나 천덕이나 천수나 천문이나 천귀나 천재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복이지만 천덕은 죽는 사복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놓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이 천복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왔어. 알겠죠? 허경영 강의가 농담도 하고 웃겨가면서 하지만 예사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 본인과 본인 후손들 모든 사람을 축복을 주고 명패를 하고 천사를 받고 이거 해놔야 된 레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천복이고 사후에 불현듯 닥쳐온다는 거, 그 세계로 이 지구를 윤회를 멈춘다는 거, 이 윤회를 멈추지 않는 자, 그 자들은 계속 악순환이라고 그래. 악순환, 윤회의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고통의 고해의 바다를 떠돌아 다니게 돼. 그러나 이 유튜브를 보고 진정으로 깨달아서 다시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고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호연지기야. 호연지기. 그야말로 대장부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고 언젠가는 나를 만나서 백궁에 가게 돼. 알겠죠? 너무 길게. 내가 오늘 한 말이 우리 75억 지구인과 또 750만 해외 교포님들과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건강해지고 가정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고 세계도 구하는데 동참합시다. 아니,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연설 아니야? 선생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안녕하세요. 신이님을 존경하는 팬입니다. 전철 인프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철 노선이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곳에는 산업단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노선의 종점에는 산업단지역이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검사산업단지, 김포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불과 수 킬로미터를
앞에 두고 노선이 끝나버려서 버스 환승의 불편함, 시간 낭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철 종점을 산업단지 내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직장 인구의 교통 문제도 중요한 이슈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만들어진다면 경제 발전에 더 일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동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주시면 안 될런지요. 해안을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씀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금단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금단은 공장지대고 상주 인구가 많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주로 인구 많은 지역으로 통과하거든. 근데 금단이 아파트 단지가 없었단 말이야. 공장지대는 지대인데 아파트 단지가 없고 주거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공업지대니까. 그래서 전철이 그걸로 안 간 걸로 봐요. 그래서 주로 주거단지가 많은 쪽으로 부천이나 저쪽 부평이나 이쪽으로 전철이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지나가는 가까운 데가 있으면은 그걸로 거치는 것을 전부 수정하도록 공단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이 금단에 지금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걸로 전철이 가는 전철이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어요. 네. 참고로 세계에서 전철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수단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 그럼 우리는 그걸 또 충족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만 전철의 연장은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고. 몇 킬로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 배당금에 영향을 줄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능하면 공사는 줄이겠다는 거. 그리고 국민에게 먼저 주겠다는 거. 그래서 버스 노선으로도 커버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우선에 쓰고 있을 거야, 아마. 버스들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저런 거는 해결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박경희 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양이가 튀어나와 사고를 당해 고양이가 죽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엄마에게 전화했고 가져다가 엄마랑 산에 가져다 묻어주면서 미아래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거라 하고 묻어줬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열렬한 지지자 중 엄마이신데 축복을 받았고 또 아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고양이와의 인과관계가 궁금한가 봅니다. 전생에 인연이. 그러니까 고양이를 사람이 죽였잖아. 그럴 때는 그 고양이가 사람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에 의해서 죽을 때는 행복한 거야. 무슨 이해가죠? 여러분은 동물을 죽였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의도적으로 죽인 거하고 달라요. 모르고 과실치사로 동물을 죽였죠. 그럴 때는 그 동물은 인간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법이 돼 있어. 하늘법이. 그러니까 그 동물은 여자로 태어나. 일단. 그러니까 행운을 준 거야. 근데 그걸 가슴 아파하면 되나?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동물이 오는데 돌에서 고의적으로 한번 받아 죽여보자. 이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자기 집안의 원수로 태어나.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원수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 복수하러. 그래서 부인으로 바뀌든지 무슨 며느리로 와가지고 집안을 멸종을 시켜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디 가서 동물 사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그 신경을 써야 돼요. 알겠죠? 미국의 케네디 아버지가 술 장사해서 돈 벌었어요. 미국에서 최고 술 도매상을 했잖아.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되면 전부 비행기 사고로 다 죽어.
총 맞아 죽든지 비행기 사고든지 뭐 이런 식으로 케네디가 다 죽었죠. 거의 다 케네디가 케네디 자만 붙으면 그 후손들은 다 이상한 일로 다 죽어. 그 왜 그러냐? 그 술을 마시면서 사람을 총을 쏘고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야. 에? 그 사람이 만들어서 판 그 술을 마시고 그 총을 발사해서 마누라를 싸고 막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업이 자동스럽게 그 술 만든 회장의 가족들 후손들한테 낱낱이 들어가. 다른 집은 아무리 비행기 타도 추락 안 해. 그 집안은 케네디 집안은 전부 형도 총 맞아 죽고 동생 비행기 사고로 에드워드 케네디 뭐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었죠. 아버지가 오늘날까지. 맞죠? 이렇게 업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 단 허경영을 만나는 것만 제외돼. 아무리 케네디 자손이라도 내한테 와서 축복받아버리면 끝이지. 거기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윤회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 알겠죠? 그래서 동물을 우연히 죽였을 때는 가책을 갖지 말아요. 아, 저 동물이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나한테 뛰어돌았구나. 제발 나 좀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뛰쳐돌았구나. 그리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가서 죽이면 그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 죽여도 태어나는데 내 원수로 태어나. 그런데 모르고 죽인 짐승은 절대 내 집안에 오질 않아. 알겠죠? 복수하러 가자 뭐 이러고 오는 법이 아니야. 고의적인 게 아니니까. 그 동물은 왜 그 차에 뛰어돌았겠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 준 거지. 좀 놀랬지만 지혜 있는 자는 저 고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차에 뛰어돌았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고양이가 전생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될 수도 있나요? 전생에는? 모든 인과관계는 저것이 시작이냐, 인이냐, 과냐를 알아야 돼. 인이냐, 과냐. 그러니까 모든 인연관계는 인이 있고 과가 있어요. 이쁜 부인을 만났는데 이게 인일 경우도 있고 과일 경우도 있어. 무슨지 알겠죠?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러 복수하러 온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과야. 과보를 받으러 온 거야. 맞아. 에?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사람을 치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뭐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당신 죽은 거 내한테만 책임 묻지 마세요. 왜 그러냐? 당신 전생에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다리가 잘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인지 관지 두 사람 다 몰라. 맞아. 어떻게 이게 지금 시작일 수 있단 말이야. 운전수가 모르고 사람을 치어서 다리를 다치게 했는 이것이 인일 수가 있어. 인이 될 때는 시작이야 이게. 전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전생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무슨지 알겠죠? 전생과 관련이 있을 때는 다치게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막 쳐. 다치게 한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뻔뻔스러워. 그러면 그건 전생과 관련이 있는 과야. 과보가 시작된 거야. 알겠죠? 그런데 다치게 한 사람이 어이구 죄송하다고 내가 보험 처리해주고 이거 보상 다 하겠다고 우리 집이라도 팔아서 이 장애 이걸 내가 해주겠다고 뭐 이런다면 이거는 인이야. 이 운전수의 과실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다친 사람이 과보를 받은 게 아니야. 무슨 이해가죠? 이거는 운전수 잘못으로 또 자기 잘못으로 서로 이게 인이 시작된 거예요. 맞아.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차에 와서 치여서 다리가 죽었나? 아니야. 무슨지 알죠? 사람을 죽였더라도 운전수가 너무 잘못됐다고 거기 가서 울면서 그 집안에 가서 장례하는 데 가서 울고 자기 재산 문서 가져와서 이게 내 집 문서입니다.
자식 키우는 어머니가, 이 홀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들 하나 보고 사셨을 텐데,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나는 무조건 내 재산 다 당신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난 맨 무일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다고 그 여자가 그거 다 뺏어가겠어? 그런 마음으로 울고 불고 하면은 그거는 인이야. 과가 아니야. 맞아. 순전한 실수고 두 사람의 운이 나빠서 그날 일어난 일이지 전생에 연결되어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이게 인일까 과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미안해 하면은 그게 인이야. 내 구두를 밟은 사람이 죄송해요 이러면 그건 인이야. 근데 밟은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대들고 이러다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다쳤다. 이거는 전생 업보야. 그리고 양보다 그 사람이 잘못해도 말도 안 해. 이거는 전생의 원수지가 아니야. 우연히 종로바닥에서 만난 거야. 전철 안에서 발을 밟은 거야. 이건 전생과 연관이 있는 자예요. 무슨 이해가죠? 전생의 원수가 져서 또 만난 거야. 그러나 거기서 두들 맞고 코뼈가 부러지고 막 다친 거야. 이건 전생과 연관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모든 만남은 인인지 관지를 여러분 몰라. 천사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천사님, 오늘 우리 아들이 택시에 다쳤는데 이게 인입니까? 과입니까? 그러면 네 아들이 과가 있어 그렇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 과라고 딱 하면은 가서 다치게 하는 운전자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우리 아들도 잘못이 있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고 죄송하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물론 인일지라도 좋게 해야지. 과라도 좋게는 해야지. 그러나 인인지 관지를 알고 있어야 속이 패는 사람도 있어. 그럴 땐 천사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인이야. 그거는 과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힘이 없죠? 그 여러분들은 천사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없어. 천사님, 내 지금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인입니까? 과입니까? 뭐 천사가 다 알려줘.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아. 맞아. 네 말이야. 옛날에 돈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통 온 거야. 이렇게 인이라고 과라고 그러네. 이러면 할 말 있어? 원인은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늘궁 식구들은,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천사만 받으면 뭐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나? 남을 미워할 게 있나? 길바닥 따기를 맞았어. 내가 천사가 없을 때는 이거 원망했지만은 천사한테 하면 천사님 오늘 따기 맞은 게 내 과입니까? 그렇대. 그러면 내가 깨끗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내가 뭔가 이 잘못이 있었구나. 액땜 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씻어버려야 돼. 그럼 머릿속에, 뇌 속에 우리 허파에서 산소 흡입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100% 공기가 몸에 들어와서 허파로 돌아서 4%가 흡수되는데 그 4% 산소 중에 이걸 이해를 해버리면, 마음을 풀어버리면 4%가 다 흡수돼. 그런데 풀지 못하고 갸우뚱해 있으면 그 산소 절반은 없어져 버려. 못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쌓이기 시작해. 몇 날 며칠 지나면 머리 땡겨. 오래 가면은 당뇨병, 고혈압 줄줄이 오는 거야. 줄줄이. 남미워한 사람의 천벌이 너무 무서워. 그래가 늙으면 온갖 병으로 확산돼가지고 병이 병을 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이게 거밀처럼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려. 그러니까 몸이 생지옥이 지옥으로 바뀐다니까. 우선 내 몸부터가 지옥이 돼버려. 그 내 몸을 천국으로 먼저 바꿔야 돼. 그래야 백궁으로 가는 거요. 이해가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조현숙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로고를 디자인할 때 무엇을 지켜야 회사가 잘 되는 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컬러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지 특별한 힌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로고를 진행할 때는
로고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칼의 느낌이 있다거나 건총 모양을 했다거나 잘린 느낌이 대우 마크 같이 이렇게 톡톡톡 잘라놨다거나 이런 마크는 명이 짧아요. 무슨 이해가죠? 회사를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 하나 딱 있어. 포인트. 그 포인트야. 태양이죠. 그 포인트가 에너지 모습이야. 그 사람들의 국기 때문에 4만 불, 5만 불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로 순채무국이야. 세계 최고 채무국이야. 세계에서 제일 다른 나라에 돈을 많이 준 나라예요. 세계 순 채권국이란 말이에요. 채무국이 아니라 채무국이 아니고 채권국이란 말이에요. 세계 최고 순 채권국이야. 그러니까 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받을 돈이 제일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외국에서 받을 채무가 3,600억 달러야. 그러면 3,600억 달러가 되고 우리는 외국에서 받을 순자산이 1,600억 달러야. 우리는 1,600억, 600억 달러인데 일본은 3,600억 불, 60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해 줘놨어. 그럼 그거 받을 돈이 그렇게 많아. 그게 세계 1위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굉장히 그 마크가, 그 포인트가 돈과 연관이 있단 말이야. 돈과. 탁 동그라미 동전같이 생겨서 안 생겼어. 동전은 에너지같이 생겨서 안 생겼어. 빨간색은 에너지야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말하면 혈구 맞아 안 맞아? 우리 혈소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명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연간에 들어가면 이게 그냥 완전 원포인트야. 완전히 그 빨간 흰 바탕에 빨간 그 자체가 우리의 적혈구야. 그게 우리의 면역성이야. 막 그것이 그냥 일시 일석 삼극 무진본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마크가 우리 대한민국 국기 좀 너절해. 그래 너절하단 말이야. 그냥 일본 국기 그리는 거는 눈 감고 누구나 그려. 일본 애들이. 종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치면 국기고 빨간색만 탁 그냥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국기야. 흰 종이 갖다 놓고 그냥.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든 그리기 좋고 보기 좋은 거. 그게 심벌이야. 심벌이지. 우리나라 태극기 같이 그래놨고 막 여기다가 작대기 몇 개, 여기 작대기 몇 개, 3, 4, 5, 6으로 돼 있어. 작대기가 3, 4, 5, 6. 그러면 3에서 3, 4, 5, 6이 세로로 가느냐 가로로 가느냐 이것도 몰라 사람들이. 근곤감리인데 3, 4, 근곤감리가 3, 4, 5, 6이란 말이야. 그러면 근고는 3, 6이야. 근은 3이고 고는 6이란 말이야. 3, 6 근곤감리가 순서는 틀린 거지. 그는 근곤감리할 때는 그게 아래비란 말이야. 아래비. 그러니까 3, 4, 5, 6. 그래서 이 근곤감리 태극기가 1, 2, 3, 4로 가는지 1로 3, 4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기를 그리라고 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기뽕을 갖다가 3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4, 5에다 갖다 놔는 사람 4, 5, 6쪽에 갖다 놔는 사람도 있어요. 깃대를. 근데 일본 태극기는 여다 기뽕을 꽂아놔. 여다 기뽕 꽂아놔. 그게 그거야. 얼마나 편리해. 그러니까 이 마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쉽고 편리하고 상징성이 뚜렷해야 돼. 알겠죠? 마크의 좋은 점은 내가 힌트 줬어요. 뭐 뜻을 넣느라고 다양한 걸 집어넣고 태극기처럼 그래 놓으면 천지 만물의 형상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 제일 먼저 고칠 게 헌법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 태극기 새로 만들어. 알겠죠? 네, 다음 질문.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하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더 재밌게 할 텐데.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 분당갑의 이장현님,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왜 감기가 만병의 원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기를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은 반쪽만 맞아요. 그러니까 감기는 만병의 예방도 되고 만병의 원인도 되고, 그럼 우리가 어느 걸 택하느냐 딸린 거야. 우리가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는 그건 일방적인 이야기야. 감기는 만병의 예방, 하나는 만병의 원인.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달은 자는 감기가 딱 오면은 내 강의를 많이 들은 자는 이거는 좀 쉬라는 뜻이구나,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라는 거는 이런 폐기와 혈기와 용기와 서기와 생기, 이런 기가 감해졌다 소리야. 줄였다 이 소리야. 줄였다. 감기라는 거는 감했다. 이 감기라는 건 말이야, 기가 줄었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감기라는 것은 이런 폐기나 혈기나 용기나 서기, 생기 더 이상 부리면은 니는 앵꾸된다. 너 앵꾸되니까 조심해라. 기를 반드시 느껴라. 기를 느껴라. 네 기가 부족한 걸 네 스스로 알아라. 알아차려라 이 소리야. 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를 모르고 지나가면 너 지금 위험이다, 저기는 절벽이야, 가지마, 표시해 놓은 게 그게 감기야. 맞아. 그럼 이 감기를 잘 이용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준 거야. 바이러스를 준 이유가, 이 감기 바이러스를 만약에 인간들에게 안 줬다면 인간이 다 죽었을 수도 있어. 감기가 딱 오면서 그다음부터 무리를 안 해요. 좀 쉬게 되는 거야. 맞아. 그걸 잘 쉬면은 오히려 감기가 생기게 돼. 폐기, 혈기, 용기, 서기, 생기로 바뀌어. 생기로. 알겠죠? 이거를 갖다가, 감기를 갖다가 무시해버렸다? 그러면 여기 사망이야, 사망. 과로사.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이 주로 과로사로 죽냐? 100%가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들. 대부분 체격이 좋고 평생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들이 주로 과로하도 죽어요. 무슨 소방관이나 어디 야간 근무하는 사람도 보면 체격 좋은 사람이 꼭 졸도해서 죽어요. 그게 왜 그러냐? 골골 80이야. 절대 안 죽어요. 골골 하는 사람은 야가 빠져가지고 몸이 조금 아프면 나는 아파 이러고 엄살 부리고 이런 거 안 죽는데, 체격 좋은 사람은 네 야근 좀 해. 체격도 좋고 하니까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야근에 충실하게 그 다음 죽어. 맞아. 그게 감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야. 감기에 자꾸 걸린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래서 골골이라는 말은 감기 걸렸다는 소리거든. 골골, 감기 자주 걸린다 이거야. 콜록콜록. 이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근데 감기에 안 걸렸던 사람은 무조건 폐기, 용기, 혈기 이런 거 아주 뛰어나. 이것만 난리 지랄병 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알겠죠? 내가 지랄병이란 말은 기억 좀 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가 와? 기가 내려가 버리면 한기 오죠? 한기.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감기가 걸리면. 그렇잖아. 그런 거면 오나? 야, 이게 또 왜 이러노? 서기, 서늘하고 말이야, 오싹하고 말이야, 이런 기운이 그게 감기의 특징이야. 풍기.
이게 냉기란 말이야. 한기가, 한기가 온다 그러는데, 한기를 느낀다고 그러지 않으면 냉기를 느끼나? 한기는 어디에 접촉하지 않은데도 몸이 한기를 느끼는 거지, 냉기가 아니야. 냉기는 이렇게 만졌을 때 배가 차다든지, 이거는 제3자가 이럴 때 냉기라고 그러지. 그 냉기를 본인이 느낄 때는 한기라고 그래. 이거는 건강할 때야. 이거와 이거 조화가 깨질 때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양극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적절히 이용하면은 이 자척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적절히 이용 못하면 요놈이 온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뭐가 오냐? 조기, 섭기,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야, 뭐 몸이 눅눅해지고 말이야, 습해지고, 이거는 뭐야? 나 몸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조기야. 열이 있으니까 몸에 혀가 마르지. 조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이놈이 왔다가 습기는 뭐야? 코에서는 물이 막 나와. 그냥 습해져. 기관지는 습해지면서 입은, 혓바닥은 말라요. 또 아주 이상한 현상이야. 혀는 마르는데 콧물은 나와요.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합쳐져 가지고 풍기가 있어. 또 이상스럽게 아주. 그 다음에 석이, 싸늘한 기분이 있어. 그 다음에 냉한 기분이 있어. 그래, 이것이 5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를 감기라고 그래. 요거와 요거 중간, 알겠죠? 그러면 그 감기를 이기면 온기, 사람의 정상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이해가죠? 온기, 정기.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자들 피부, 윤기.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죠? 여자, 활기. 이것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혓바닥에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 숫자잖아. 활기. 이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면 정상이 된 거야. 응? 그 다음에 뭐가 마지막에 오냐? 화기. 이제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처럼 몸이 안정이 되는 거야. 이것이 마무리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실제 무슨 우리 몸에 오는 거, 도끼. 그지? 도끼도 나쁘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오는 게 화기, 수기, 목기, 금기, 토기. 이렇게 기가 오죠? 아이, 써다 보니. 토끼, 살기, 엄기, 양기, 허기.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죠? 25개의 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체는 이렇게 25가지 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가 요게 감기야. 알겠죠? 요게 감기란 말이야. 그리고 요게 감기란 말이야. 알겠죠? 요게 감기에 들어가는 거고, 요놈하고 요거는 오행기가 들어가니까 감기하고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 25가지 중에서 항상 요거 10개, 요거 10개, 요거 10개. 그죠? 그러면 요걸 위해서 감기가 있는 거야. 요놈이 있는 거야. 알겠죠? 감기에는 도끼가 있어요. 또 살기도 있어요. 죽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엄기도 있어요. 막 열이 올라가니까 양기도 있어요. 허기. 몸이 허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세트가 돼 있어.
요놈, 요거는 좋은 거고, 요놈하고 요거는 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요렇게 되기 위해서 요게 오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내가 설명을 잘 해줬죠? 25개의 기가 인체에 이렇게 작동한다. 근데 이 기를 깨달아라. 이 기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죠. 혓바닥에 물기가 있다. 이거 활기죠? 요거하고 여기 보면 생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남을 미워할 때 요거와 요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안 나가는데 무슨 생기가 있겠노? 무슨 활기가 있겠노? 무슨 화기가 있어? 남을 미워하는데. 얼굴에 이미 살기가 보이고 도끼가 나타나. 그럼 그 사람 인간 아니야. 남을 미워하는 사람, 남 흉이나 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인생 비참하게 끝나. 나중에 보라고. 젊을 때는 허갱이 저놈의 새끼 어쩌고 이래 샀다가 나중에 한번 봐요. 몸이 어떻게 바뀌나. 서서히 늙어서 요런 꼬라지가 와. 요런 꼬라지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 실컷 그렇게 죽어봐. 절대 남 미워하지 마세요. 욕을 할 사람은 해야지. 신인을 욕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위에 거는 취소해달라고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밑에 거 신재현님 질문입니다. 허경영 신예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주가를 조작하는 은행, 금융기관, 다른 3자들을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질문인데요. 정치인 바이든 관련된 주식을 사면 나중에 대폭망하는지 궁금하고요. 허경영 신임께서 알려주신 1차 산업 관련된 농업, 식수, 4차 산업, 2차 전지, 생명공학, 바이오주 등 그런 주 등을 사면은 주식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금 공매도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우리가 또 언제부터 하느냐 이런 걸 따지죠. 그래서 나는 주식을 앞으로 주식에 1억 미만의 소액 주주들의 주식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세금 거래세 안 받기로 했죠. 나는 주식 거래세가 소액 이 서민들이나 중산층까지는 안 받아. 알겠죠? 그런데 대규모 투자하거나 1억 이상의 어떤 그 일정 금액 이상은 거래세를 받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활성화되게 되고, 바이든이나 트럼프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바이든은 현상의 대통령, 트럼프는 본질의 대통령이야. 알겠죠? 그냥 두 사람의 알력 관계가 지금 성립이 돼 가고 있어. 무슨지 알죠? 트럼프도 캠프를 만들어 놓고 바이든도 캠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고 있죠. 서로 누가 더 힘이 센가는 백궁에서 내가 이야기했죠? 트럼프라고. 그러나 악의 무리가 변사또가 집권하는 것도 일정 시간이 있겠죠? 변사또 봤어 안 봤어? 암행어사 나타나 안 나타나? 나는 박문수 같은 사람이 재밌겠어. 암행어사 박문수. 그래 안 그래? 박문수가 나타날 때까지는 괜찮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 시세는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고, 또 하나 주식은 건전하게 투자해가지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않게 이자를 부담해 주면서 주식에 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주식에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투기 자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소기업들이 은행 돈보다는 주주들의 돈을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지만 그걸로서 자금 조달이 되게끔, 그러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업도 살리고 이윤도 받고 기업이 돈을 못 벌 때는 기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안 나가는데 근데 그걸 투자해가지고 공돈을 먹겠다. 그는 친구를 망가뜨리겠다는 소리 똑같아. 주식 투자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 여기 한 사람이 있어. 둘이서 주식 투자를 해. 그러면 내가 벌면 이님이 손해를 봐.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넣어놓은 돈으로 얘 돈을 가져오는 거야. 또 어떤 날은 얘가 내 걸 가져가네. 그 이게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야. 서로 죽자는 소리야. 꼭 산 사람이 망하면 내 돈은 피 묻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그 피가 묻은 돈이야. 그걸 내가 왜 많이 가져오려고 그래? 그런 돈을 벌면은 빨리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줘 버려야 돼. 그런데 하물며 벌려고 노력해? 주식으로? 하지 말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안 나오니까 중소기업에 투자해줘가지고 중소기업이 잘 되면 그 보상이 나중에 배당금이 올 거 아니야. 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이익을 노리겠다고? 그래서 딱 풍선 효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거 뺏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가 문제가 있는 거야. 공매도가 성행하면은 개미 투자자들은 거지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거지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것을 피해자가 없도록 주식을 선수나 투자하도록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고 그 사람도 떳떳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도 떳떳하게 투기꾼으로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사람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 집안 망해. 반드시 망한다. 신인이 바본 줄 알아. 하늘의 법이 지켜보고 있어요. 절대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미 투자자들한테 뺏어온 돈이야 그거. 에? 국민연금 이런 기업들 그 돈을 투자하는데 그거 공매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면 되겠나? 국가 기금들도 운영을 조심해야 돼. 운영을 적당히 늘려야 하기야 연금을 줄 수 있으니까 기금을 늘리려고 하겠지만은 지나치게 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들 걸베이 만들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그 나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게 직접 그런 시장을 완벽한 시스템화 해줄 거예요. 그건 공개해도 되나? 이제 지금 내가 볼 때 박 대표 그 선거법 때문에 그 지금 무슨 그 TV방 캡틴 TV에서 하는 거 선호도 조사 그런 거는 나가면 안 될 거예요, 그지?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저거는 해봐요. 방송 나온 거하고 내가 아까 그 영상 하나 편지 영상 하나 띄워봐. 나한테 어떤 사람이 편지가 왔는데 이거 답을 해줘야 되겠다. 띄워봐요. 이거 여기 한번 띄워봐. 이것도 질문사항이야. 이거 어떤 여자가 편지를 썼는데 두 자매가 썼어요. 이렇게 딱 두 장으로 썼는데 편지를 그렇게 잘 썼어. 간단해요. 자, 이 편지 앞부분 한번 봅시다. 허경영 스님께 고맙습니다.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애쓰시는 허경영 스님의 은혜에 참 고맙습니다. 저희는 요 편지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애쓰시는 허경영 신인님의 은혜에 참 고맙습니다. 저희는 경남 참원 마산에 사는 자매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접해 일면식도 없는 허경영 신인님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아니하고 신이시면서 신이시지 아니한 몸으로 이 땅에 제세하고 계시는 허경영 신인님께 무슨 질문을 하여도 대답에 궁한 적이 없는 유튜브를 보고
크게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저희가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데 실로 서투르기 짝이 없어서 글씨의 힘을 빌려서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허경영 신인님은 언제 자신이 천국 백궁에서 온 신인인 줄 자각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천국 백궁은 영층계의 어느 위치에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창조주 주신께서는 이 지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잖아. 또 올려야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신께서는 선인은 선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따로 만드셨는지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저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연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우신 허경영 신인님을 아련하고 싶다는 마음 또한 깊숙이 일어났습니다. 네. 허락해 준다.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죽이면 되고. 연락해 주십시오.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저 이름만 밝히지 말고 빠진 걸. 빠진 글. 세상에 허경영 신인님 같은 바른님을 저희 쪽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 뵙지 않으면 저희가 크게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글씨를 잘 써요. 내가 이 편지를 보고 한글을 이렇게 차분하게 잘 쓰는 사람들 내 별로 본 적이 없어. 나는 주로 한문어로만 쓰던 사람이니까 한글을 잘 쓰는 사람 보면 부러워. 잘 쓰죠? 나도 한글을 잘 쓰긴 하는데 한글보다는 주로 한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간결하게 잘 썼다 이 말이야. 문장이 아주 간결해요. 질문도 간단해. 그렇죠? 이것만 답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5시 반이니까 짤막하게 그냥 답만 하고 할게. 그래도 이거 질문이 궁금하잖아. 자, 첫 번째 질문. 허경영 씨는 언제 자신이 천국 백궁에서 온 신인 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백궁의 천사들 여기서 말하면 과학자들이지. 무슨지 알죠? 창조자들. 창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시스템이 돼 있어. 거기서 한 여인을 택했는데 그게 조계식이죠. 조계식 어머니를 택해서 들어갈 때부터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처음에 어릴 때는 답답하겠죠? 그러나 내가 가서 해야 될 걸 쫙 시나리오로 보여줘, 안 보여줘? 백궁에서. 쫙 있죠? 그거 내가 억셉한 거야. 내가 결제. 그렇게 해야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까 내가 무슨 기라고 그러면 기에 대해서 나오듯이 지구에 여러분이 하는 걸 전부 연구했겠죠? 여 와서 그거 일반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나?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지상에 와서 터득을 할 때 그게 계획돼서 온 자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공부할 사람이 있나? 없어요. 어떤 노인한테 가서 물어도 몰라요. 내 강의한 거는. 그래 안 그래? 계획적으로 어릴 때부터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거. 전 세계 종교, 과학, 물리, 수학 이런 것을 전부 분석했다는 거 어릴 때. 시골에 책이 있나요? 책 한번 구하려면요 돈이 있나요? 책 없어요. 세계 지도도 제대로 없어. 그런 데서 시골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 무슨지 알겠죠? 이것은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좋다. 홍제동 산꼭대기 천막에 가서도 있을 수 있다. 여기 영하 30도 정도 되는데 내가 버티겠나? 전부 백궁의 천사들 버틸 수 있대. 근데 한 달씩 그렇게 굶고 그 눈이나 먹고 내가 거기서 꼭 살아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내가 절에 가서 그것도 누나를 만나잖아. 아니 내가 이거 절에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설정을 직원들이 하지.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대통령이 일정 만드나? 안 만들어요. 비서들이 다 만들어 놨고 대통령은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절로 가야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일정을 대통령이 이해하면 안 돼. 바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억셉을 한 거야. 했으니까 와서 빼이를 친 거지. 또, 빼이를 치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낱낱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금 첫 번째 질문은 첫날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낳다가 실신하게 돼 있어, 스토리가. 그 실신했는데 추우니까. 그런데 난산이야. 그런데 천사들이 와, 안 와? 주변이 전부, 지금 내 옆에 있는 천사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실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 다 해산을 도왔어. 이상이 없어. 그래, 우리 어머니는 기절했는데 다시 살려내.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태어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혼미 상태에서라도 볼 수가 없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기절시킨 거야. 무슨지 알죠? 그게 인간이 태어나는 거면 기절 안 시키지. 신인이 태어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에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는 녹다운, 기절시켜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계획적인 거야. 전부. 내가 태어나서 시골로 간 것도 계획적이고, 중량교에서 태어난 것도 계획적이고, 그 장소도 계획적인 자리야. 알겠죠? 답 됐죠? 백궁에서 온 그날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장소도 중량교로 택했고, 그 어머니, 한 여인이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 몰라. 그 여인의 행동과 그 남편이 한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 많은 논밭을 없는 사람 위해서 줘버리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고, 부인은 진주에서 면회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겠다고 그 다리 밑에서 가만히 움막에서 지내고, 나는 또 태어나서 천막소에 가서 지내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처음부터 자각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예정된 대로 움직인 거지. 내가 뭘 자각하고 자시고 뭐 할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밤중에 1살 때도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도 백궁으로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럼 내 몸은 누가 돌봐주냐?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있었잖아. 알겠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내가 움직이는 걸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동한다는 거. 그럼 나는 어머니가 볼 때는 콜콜 자고 있겠지. 그래, 안 그래? 호흡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영혼만 이동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천국 백궁은 영천계 어느 위치에? 이거는 영천계라는 이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백궁의 영천계는 5단계야. 500궁, 400궁, 300궁, 200궁, 100궁. 알겠죠? 그 5단계의 영의 계단이 있을 뿐이지, 인간들이 말하는 중엄계니 뭐 이런 거는 전부 여러분이 지어낸 거야. 전부 지어낸 거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영계는. 알았죠? 세 번째. 그러니까 영천계의 단계는 5개 있다는 거 알겠죠? 세 번째. 주신께서는 이 지상을 만드신 목적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목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건 지상이야. 알겠죠? 현상세계. 현상계에서는 목적이 있어야 뭘 해? 백궁은 목적이 있나? 목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적금을 들어 돈을 언제 탈 거야? 이런 목적이 있잖아. 백궁은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뭐든 완성이 돼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니까? 다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뭘 목적을 해? 그래, 안 그래? 우리의 작품이 여기 있고, 이것이 백궁에 오는 인간들의 완성 단계의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야. 지구가. 알겠죠? 이 단계를 거쳐가는 하나의 생명 프로그램일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과정이라고 그러잖아. 거기서는 생명 창조 단계. 안에 백궁에 오는 우리 인간들을 백궁에서 살게 하기 위한 생명의 이동 단계일 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가는 애 있는데 전부 대학만 가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있죠? 요 과정이 지구가 유치원 단계예요. 이해가죠? 이거 유치원을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이런 물으면 되겠나? 아니, 대통령 보고 유치원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아니, 교육 과정이죠. 내 답이 바로 그거예요. 지구도 하나의
유치원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을 이 단계에서 키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맞아, 맞아. 농사 짓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밭이야. 이걸 왜 만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백궁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룰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왜 살아가냐? 왜 백궁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냐? 그거는 지상에서는 목적이 있지만 백궁에서는 있으니까 있는 거야. 고로 존재하니까 있는 거야. 이거는 신이 왜 우주를 만드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알겠죠? 이 자체는 그 자체가 내 생명력이야. 모든 사람이 내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 그렇겠지? 그럼 이게 하나의 생명장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미가 우리한테 왜 사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와 같단 말이야. 당연하게 왕자는 왕궁에서 당연하게 살고 있는데 가난뱅이 거지 왕자가 돌아서 보니까 야 너는 없는 게 없네. 야 이 금덩어리 이거 야 이런 걸 어떻게 니 가지고 있냐? 이러면 야 필요하면 가져가. 거지한테 왕자가 그렇게 생각했어. 야 나는 이런 게 좋은 줄 모르는데 니 이게 좋냐? 야 이것만 가져가면 집을 살 수도 있어야. 야 나는 왕궁에 있는데 집이 왜 필요해? 그래 안 그래? 목적이 없단 말이야. 없는 사람이 왕궁에 왔을 때 어머 저거 저 금덩어리 어머 저거 가져가면 돈이 되는데 집도 살 수 있고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지. 그거는 없는 데서 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왕궁에 있는 왕자는 그럴 이유가 있나? 야 너 그렇게 금이 좋냐? 이걸 판다고? 야 이런 것도 사는 데가 있냐? 그러겠어. 이걸 왜 파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야 우리는 왜 밥 다 있어? 맞아 안 맞아? 아무 필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궁을 가봐야 이제 내 말을 이해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말이야. 또 어디 갔노? 빨리 끝내야지. 네 번째 질문 봐야지. 선인은 선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만들지 않았어. 알았죠? 똑같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변해야 그 중에서 유전자가 강해져.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여러분들은 방목을 아는 건 몰라. 방목. 닭장에 소를 탁탁 가다 난 것보다 초원에다가 방목해버려. 네 마음대로 네 쪼대로 살아라. 이래놓으면 소들이 건강해. 그 중에 굶어 죽은 놈도 있고 건강한 놈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 집고양이를 밖에 내놨더니 야생고양이가 왔는데 2배로 크다 이 말이야. 야생고양이가 2배가 덩치가 커요. 그러면 집고양이를 확 잡아 물어 뜯어. 이런 거 봐서 안 봐서? 이런 게 있듯이 방목을 해놓은 거야. 지구에다가. 맞아. 이래야 이 종자가 강해진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강해진 자가 있고 약해진 자가 있고 악하게 된 자가 있고 선하게 된 자가 있고 그 가보대로 윤회하다가 백궁으로 오게 돼. 우리는 시간에 대한 쫓김이 있나? 없어. 여러분들이 언제 오든 관계없어. 돌다가 윤회 고만하고 싶으면 착하게 살아. 그래가지고 백궁으로 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일이 있나? 없어. 원래 선한 자와 원래 악한 자가 있나? 없어. 하나야. 다 됐네. 아주 답 잘했죠? 오늘 강의 재밌었죠? 네, 하고 있으면 항상 재밌어요. 하여튼 우리 국민들에게 150만 원씩 18살부터 150만 원씩 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고민은 근본적으로 없어져.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연애수당 20만 원, 결혼하면 3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이거 죽어도 돈이 남아. 왜? 예산 낭비하는 거 400조 줄일 수 있죠? 550조 국가 예산 중에 150조만 써. 나머지 400조는 국민 배당금으로 써. 400조.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800조가 있어야 되거든. 배당금을 주려면은 800조를 내가 만든다고 그랬죠? 매년 800조. 그 다음에
세금 통합하면 100조. 재산 비례 벌금하면 100조. 그 다음에 500만 특수사업자 만들어 놓으면 세금 이탈해서 100조가 들어와. 또, 탈세 방지하는 세금 통합을 해버리면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하면 100조. 그래서 전체 800조. 그러면은 500조면은 국민 배당금을 줄 수가 있어. 나머지 300조는 여유가 있어. 돈이 매년 남아? 알겠죠? 예산 전략하고 요 4가지만 지키면 800조가 완성돼. 그러면 국민들에게 결혼도 시켜줄 수도 있고 연애수당도 20만 원씩 주고 좋아 안 좋아요? 결혼할 때 3억 주고 줄 수가 있어. 부모님 사망할 때는 1,000만 원. 어디로 준다고? 병원으로 갖다 준단 말이에요. 병원으로. 그 상주한테 그 돈이 전달돼. 알겠죠? 부모님 사망하면 1,000만 원. 자,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을 강의하는 훌륭한 검사도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 수사하는 검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내한테 직접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나한테 밥 먹으면서 자기가 보이스피싱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닌대. 검찰청에 좀 높은 사람인데 검사인데 이 부장검사가 보이스피싱 그 전문 검사인데 그거 가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심해요. 여러분 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1년에 수백 명이야. 주로 뭘 물어보냐? 갑자기 미국에서 잘생긴 남자가 자기한테 뭐가 온대. 연애하자고 그러는데 뭐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기 돈이 얼마 있는데 뭐 자기는 군인인데 뭐 이런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이런 거 앞으로 오는 사람은 무조건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전화 받으면 나한테 물어요.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자기 아는 친구가 아닌 사람이 전화 오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무조건 그런 거는 열어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번호에다 자기 친구 이름 딱딱 넣고 그 아닌 자가 전화 오면은 받지 말아야 돼. 이게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전화에 어머니 모르는 전화 오면 무조건 받지 마세요. 아버지 모르는 전화 뭐 메일이 와서 잘생긴 남자 얼굴이 나타나니까 할머니가 뽕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거부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몰래게 8,600만 원을 줘버렸어. 이미 송금해버렸어. 그게 뭡니까? 저 이라크에서 어떤 군인이 정년퇴직해서 자기하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대나? 근데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지 돈이 어째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넘어가요. 자기 애인 마냥 그걸 숨기고 자랑을 하고 다녀. 자기가 외국의 어떤 여자하고 지금 데이트 중인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해가죠?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마세요. 알겠죠? 정말 무슨 전화가 오면 나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안 넘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허경영.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허경영 좀 한번 넘겨보자. 허경영 한번 속여보자 그럴 거야. 매달 안 선거법 때문에. 질문하고 그다음에 대리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뉴스 편집본 영상하고 이 완전 천사 주는 신인이라는 책 쓴 사람 김차웅 이것이 아마 이 사람이 썼지. 그래서 아주 내용이 에너지에 대한 내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쓰고 또 원고가 2번째 나왔대. 우주 에너지의 신비. 첫 번째 온 거하고 2번째 온 거죠. 이거 내용이 굉장히 훌륭해. 응? 한번 읽어봐요. 네, 우주 에너지의 신비. 난 올해 들어 발견. 이거는 신문에 쓴 겁니다.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난 올해 들어 바이러스 퇴치 운동을 펼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시기는 지난 2020년 1월 말경이었다. 왜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내습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심마저 흉흉해지는 중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면역력을 높인다는 허경영이 아침의 해처럼 떠올랐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보듯 경자년은 쥐띠해로서 정초부터 병칠한 선입관이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인지 영적 지도자인 허경영은 그 유튜브를 통해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면 자기의 이름을 연거푸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시만 해도 허경영의 이름을 부르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사람들은 숫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난 달랐다. 왜냐하면 우주 에너지를 무한히 발산하고 있는 허경영이란 이름은 생물이든 아니든 만물이 알아듣는 데다. 이러한 사실은 오링 테스트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러스는 면역력에 취약한 데 반해 허경영의 이름은 무한대의 우주 에너지가 나와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네, 좀 이렇게. 이러한 사실은 여러 사람 체험에 의해 알려져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경영의 우주 에너지를 모르거나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여 난 창궐하는 바이러스 대처란 제명의 글에 부산에 있는 주 모교 학술회에 보내봤다. 다행히도 이 학술회에서 발간하는 2020년 5월 월간 시민시대의 원고 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당시로선 바이러스가 종잡을 수 없이 기승을 부렸고 나로선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를 알기라도 하듯 잡지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줘 한없이 고마웠다. 사실 허경영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바이러스가 예방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난 세브라스 병원 장을 지냈던 전세일 박사가 허경영의 우주 파워를 인정한다는 허경영의 말에 주목하고 고무돼 왔다. 그러고 보면 허경영의 우주 에너지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 그 자체가 아닐까. 지금 의료계의 권위에 있는 김장원 박사 등은 허경영 미래의학연구소를 개설하여 허경영의 우주 에너지에 대해 연구 및 치유에 따른 사례 수집에 나서고 있다. 이때만 해도 난 그의 에너지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뿐 치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부산광역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개 모집이 있었고 2020년 7월 24일이 마감날이었다. 당일에 부랴부랴 작성하여 제출했다. 정책 제안이 아니어서 채택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제안의 명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허경영 부르기 운동 전개이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선 허경영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매주 1000명 가까이 모이는 허경영 강연장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부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으나 매스컴을 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적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20년 8월 1일 제1242회 허경영 토요 강연 때 간증을 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허경영의 축복 에너지를 받고 치유됐다는 소식이 환자의 부모에 의해 전해졌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구촌으로선 쇼킹한 일이 아닌가. 이런 사례를 듣고도 지나친다면 말이 안 된다. 새겨 들어야겠기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해본다. 미국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 살고 있는 교포 임모 씨는 자기 딸이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감금됐다며 한국에 있는 지인인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다. 박 씨는 임 씨더러 지체 없이 허경영의 축복을 받아보라고 다그치듯 타일렀다. 딸에게 허경영의 축복이 전화로 전해졌고 이튿날 완치 판정을 받고 바로 퇴원했다는 것이다. 허경영이 환자에게 축복을 넣자마자 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면역력에 의해 좋아졌다는 사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 같다. 여기서 하나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다. 사실 허경영은 의사가 아니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에너지를 넣어줄 뿐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경영의 우주 에너지가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면역력에 약한 바이러스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릴 수 없다는 메커니즘적인 현상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난 이 강연의 장면을 눈여겨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예방을 뛰어넘어 치유까지 한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난 이 사실을 알고 정부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20년 8월 3일 국민신문고에다 국민 제안을 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내용과 처리 결과는 아무나 볼 수 있게 공개로 조치하였다. 이 제안은 허경영의 우주에너지를 세상에 알려 창궐하는 바이러스를 퇴치하자는 데 있다. 왜냐하면 허경영의 우주에너지는 그 실효성이 일부 의사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든 민이든 허경영 미래의학 연구소에 정보를 공유, 허경영 부르기와 축복 에너지 받기를 위한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면 어떨까란 생각을 가져본다. 언필칭,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현재로선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만약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 운동의 주축이 될 경우 바이러스의 예방 및 치유에 있어 신규원을 세우게 되면 물론 WHO를 통한 국제적인 관심사와 함께 국위 선양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 어쩌면 허경영의 축복 에너지는 과학의 경지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 현대의학이 못 미치는 부분이 민간요법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답은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허경영의 우주 에너지는 영적이고도 초과학적이어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는 의사들도 인정한다. 의사들이 허경영 에너지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고 보면 정부가 굳이 애문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허경영의 우주 에너지를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정부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일깨우기 위해 2020년 8월 24일 청와대에 건의를 하게 됐다. 그러자 2020년 11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귀하의 제안은 감사하나 허경영 부르기와 축복 에너지가 코로나19 전파 차단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회신이 있었다. 위의 답신에서 보듯 의료 관계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학적 입증 운운하였지만 이미 전세일 박사 등의 소견이 있지 않았는가. 또 하나 코로나의 해결사가 면역력 증강이 관건임은 이시영 박사가 지은 면역혁명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신의 면역 나이는 몇 살입니까? 코로나, 운도, 확률도 아닌 면역력 문제라 하였다. 그러고도 의학이 과학과 다르다는 주장만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치유에 대한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허경영 축복 에너지를 받고 해외 교포가 쾌차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고 보면 이를 알릴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이의 사례는 현 국가현명당 소속 백유복 수석 보좌관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검경 합동신문사에 종사하는 김모 씨가 2020년 12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 날인 18일 백 보좌관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당일 허경영 총재에게 알림으로써 축복 에너지를 받게 된 환자는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다른 환자와 달리 혼자만이 완치가 돼 병원 관계자에게 즉시 퇴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의료 지침상 10일 내지 24일간은 무조건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10일이 지나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 사실 코로나의 확진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있어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얼마나 파격적인 뉴스거리인가. 문제는 환자에 대한 완치 판정을 영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가 성립되기 위해선 허경영의 축복 에너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로서 의사들의 학술 자료 제출 및 논문 등의 발표가 하루빨리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면 치워. 네. 아니 이거 여기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면역을 갖다가 면역을 두 가지로 보잔 말이에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란 말이에요. 시계. 그지? 요게 무슨 시지? 자시야.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한문은 말이야, 전부 과학적이란 말이야. 자시는 엄격히만 해서 이거는 정자시야. 정자. 그러니까 왜 아들이 이때가 아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야. 아들, 딸. 그러니까 여기를 자시라고 한 거지. 그럼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자녀시야. 자녀 씨앗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11시부터 1시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정자가 50% 이상이 없어져 버려. 의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11시부터 1시에 자는 사람만 정력이 계속 좋아져. 그 이후에 잔 사람은 정력이 급격히 없어져 버려요. 정력도 하나의 이걸 우리가 정력도 어떻게 보면 정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기. 그러면 이 정기가 요때 만들어지는 정기 호르몬이 요때 나와요. 호르몬 콩팥 부신해서. 그러면 이거를 자자를 붙일 때는 이미 요때는 씨앗이 만들어지는 아들, 딸들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라서 자자를 붙인 거야. 자시. 그래서 그걸 최고로 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아들 시간, 자식들의 씨앗 시간을 넣어놨다는 거야. 지 새끼가 좋아서 자시해 놓은 게 아니야. 무슨 이해가죠? 자식 농사를 대한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시간이야. 하늘에서.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요 시간들이 3시간 단위로 내려오는 이 시간들이 전부 인체와 연관이 있게 되는 내 강의한 적 있죠? 옛날에 강의했지? 요거는 콩팥이고 요거는 위장이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지 한번. 쭉 강의를 해줬지. 이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잠을 자서 우리 스스로 면역을 못 만들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인간들에게 시간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때, 요 전시간, 요 12시, 밤 12시, 11시가 되기 전 시간에 자는 사람은 뭐가 좋아져? 응? 내 강의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강의한 거 찾아서 봐요. 자세히 설명해놨어. 그러면은 요 시간만큼은 정자와 관계된 시간, 정자와 난자가 강해지는 시간이야. 그럼 이 시간을 잠을 자서 1시 이후에 잤다. 그러면 정력은 이미 죽어버린 거야. 그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감이 느껴.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피로한 거야. 그래서 절의 스님들은 몇 시에 자? 8시. 여기가 6시 아니야. 7시. 그지? 여기가 9시야. 그지? 10시야. 11시죠? 그러면은 절에 있는 스님들이 요 시간에 잔다. 그리고 일어날 때, 2시. 맞죠? 3시. 요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몇 시간 잤는가 한번 보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을 잤단 말이에요. 그래, 요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시간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 4시, 5시잖아. 그래서 지금 국가의 대통령은 몇 시에 일어나겠어? 4시부터 5시 사이 일어난다. 요 시간에 일어나야 밥을 먹고 7시쯤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바쁜 거야. 출근 시간이. 그런데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이때쯤 잤어. 이거 출근 7시에 하려면 이게 물이 맞아 안 맞아?
그냥 골병이 들어서 감기가 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감기는 뭐예요? 신호, 건강의 신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이 이 정자씨를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인체에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 요 앞쪽에 자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이 앞에 자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러운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게 잘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요 때만 되면 하늘이 깜깜해가지고 전기불도 없잖아. 그냥 시골 사람들은 자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3시, 4시 일어나. 그래서 밭에 나갈 때 내가 5시에 밭에 나가 있어. 시골에. 전기가 없으니까 밤만 되면 텔레비도 없었어요. 다 자는 거예요. 기름 아깝다. 빨리 불 안 끈다고 난리야. 그럼 불 끄. 그러니까 이 우리 건강 시간, 요 시간을 꼭 정력이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바람이라도 좀 피우려고 하는 사람은 요 시간을 잘 자야 돼. 예, 예? 다단계 내한테 허락 없이 다단계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몇십억씩 손해본 사람 있죠? 절대 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물어보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내가 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거, 감기 걸리기 떡알만 게, 요 시간을 넘겨서 잠을 자면 망한다는 거예요. 신임만 예외야. 나는 요 때 어디 가요? 요 때가 백군 가는 시간이에요. 요 2시 백군 가는 시간이니까 나는 여기하고 해당이 없어요. 나는 빌빌거리든 뭐하든 오래 가. 항상 정력이 넘쳐요. 여기 어?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네. 뭐 오늘은 끝을 내야지. 예. 혹시 그 제사가 뭐야? 방송 조상의 제사도 저 자시에 지낸다. 알겠죠? 조상의 제사도 요 시간에 지내. 자시에. 네, 굉장히 그러면 좋은 시간이야. 지금 질문이랑 뭐 이렇게 밀린 게 있는데 이것으로 그럼 오늘은 질문이 또 있어? 질문도 많고요. 또 그 방송 편집한 것도 있거든요. 편집한 거라 하나 잠깐 띄워봐. 하나만 띄울까요? 하나 네. 띄워봐. 재밌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하버드 대학에 가도 이런 걸 못 허경영 봐요. 닮아가는 정치권으로 하겠습니다. 예, 허경영 대표죠. 네. 예, 이번에도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뭐 이번에는 어떤 특이한 얘기 없었습니까? 예, 국가혁명당 대표죠. 이 허경영 씨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공약을 역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미혼자에게 연애 수당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연애 공영제 실시입니다. 연애하면은 매월 20만 원. 출산하면은 5천만 원. 결혼하면은 3억이야. 이걸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왠지 예전만큼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 명목과 액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청년 수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코로나 지원금까지 주고 있어서 그런지 허경영 씨의 공약이 뭐 그렇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질 않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보셨던 이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 사실 15대, 17대 대선 출마 때 허 씨가 이미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주류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심지어 그보다 더한 주장이 나올 정도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이 낳으면은 1억 주며 기르겠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억을 준다고 그러셨나요? 예, 허경영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 예. 과거에는 미쳤다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허경영 씨가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나라 전체가 이 포퓰리즘에 물들어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대상과 보상액이 모호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조차도 이 법안 비용 추계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 방안도 국채 발행 등 결국 나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입니다. 돈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결국 그게 다 이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고 이게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백브리핑은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공약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공약과 관련된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허경영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공약을 발표했는데 근데 이를 두고 또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것도 등장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에 이 허경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누군가가 허경영의 19대 대선 공약이라는 글을 퍼나르고 있다면서요. 네. 자꾸 내 거라고 우기는데 이 공약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또 내친 김에 공약 홍보에도 나섰는데요. 보시면 결혼수당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출산수당은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국민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 국가를 기업으로, 국민을 주주로 봐서 국가가 국민에게 매달 배당금을 준다는 내용, 이 내용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공약했는데 왜 이거를 낮춰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허경영 씨 하면은 뭐 이런 공약들 이런 부분이 항상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허황된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허황된 공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허경영 씨의 이번 대표 공약 연애수당 월 20만 원 지급 이 부분을 보시면요. 물론 이 대상의 범위와 이 지급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네.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걸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또 네. 여야 할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네네. 이건 방금 보셨던 국민 배당금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좀 비슷하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허경영 대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게 출산 장려금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이 발표하는 대책들을 보면 이것도 허경영 씨 공약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공약들인데요. 저도 깜짝 놀랄만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을 보면요. 네. 올해부터 첫째 5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섯째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했고요. 또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는 원금 30% 탕감, 셋째는 전액 탕감이라는 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허경영 씨도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허경영 씨한테 이야기 한번 물어봤는데요.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 공약은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미쳤다고 그랬는데 1년에 출산 예산이 작년에 45조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25만 명 낳았거든요. 한 개인당 1억 6천만 원이에요. 네, 또 최근 높아진 인기를 몸소 느낀다면서 그 비결로 본인의 이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찍는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달라붙었어. 아니 옛날보다 100배 인기가 좋아졌어요. 내가 줄기차게 30년 전부터 주장한 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하니까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공약은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높아진 인기를 실감한다. 미래지향적인 공약이다. 네. 물론 주는 건 좋아요. 받는 사람도 뭐 준다는데 싫진 않겠죠. 그쵸. 문제는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는 이 재원 조달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1년에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예산이 국회의원 300명, 또 보좌관 한 3,000명, 1조 8천억이 나가요. 유지관리하는데 지자체는 1조 7천억 정도가 나가요. 이거 다 없애버리면 4조 원이 전략되겠죠. 그리고 국가 예산도 70% 전략해요. 그래서 그 한 400조가 남아요. 유소원 독자들 천사 들어가라. 이 본 사람들은 땡 잡았어. 누가 봐도 내 이름은 서울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 허락 했자 맞죠? 서울영장, 패널 영장 맞죠?
그러면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걸 허락한다. 허경영의 서울시장 이름이죠. 국가가 연회비를 주면서 연애 결혼을 장려하겠다. 얼마나 참신해. 천사 들어가라. 천사가 뭔지 한번 촬영하지 말고 와서 보여줄게. 이거. 내 이름이 허경영이야. 누가 봐도 내 이름은 서울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허락 의자 맞죠? 서울경자. 편안할 영자 맞죠? 편안할 영자도 그러면 서울을 편안하게 하는 걸 허락한다. 허경영의 서울시장 이름이지. 뭐 당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장 시민들한테 뭐 좋은 후보냐? 그거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시민이. 내가 서울 시민이라면 내가 허경영이가 가장 좋지. 찍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재산세 폐지, 보유세 폐지, 연애수당 지급, 연애수당. 국가가 연애비를 주면서 연애 결혼을 장려하겠다. 얼마나 참신해. 통일부, 여성부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장려하겠다. 그 부모들이 못하는 거야. 뭐 70이 됐든 혼자면은 연애수당은 받아가지. 근데 집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구청을 가야 돼. 근데 가는 날이 매월 마지막 일요일이든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그럼 거기 가면은 다른 구청도 똑같은 날이야. 여기 갔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살기는 은평구 사는데 강남구로 갈 수도 있어. 강남구에 뭐 의사가 있든 뭐가 있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어울리는 거지. 자기가 가고 싶은 동네. 그럼 다 강남구로 모이지 않을까요? 강남구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강남구도 많이 모이면 장소를 더 넓혀야지. 그럼 얼마든지 소화할 수가 있어요. 갈 때마다 처녀들, 돌싱들, 또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들 많이 와. 서로 거기서 눈 맞으면 되는 거야. 거기서 술도 주고 맥주도 주고 밥도 주고 가서 와서 노래 부르고 결혼의 중요성도 영상으로 해주고. 허무맹랑하다 이런 반응이 사실 대다수잖아요. 요새는 그런 반응이 많이 없어졌어. 저 사람 공약이 맞다. 성견지명이 있다. 우리가 댓글을 다 보잖아. 다 그래. 허경영이가 해야 된다. 나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잖아. 그리고 또 재밌고 목에 힘주고 말이야. 점잖은 하다가 뒷구멍에 와서 성추행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지. 고생도 해야지. 나중에는 월급도 못 받고 실업자 돼가지고 고생해야지. 죽도록 고생해야지. 맛을 더 봐야 허경영이가 보여. 나는 국민들한테 구걸하지 않아. 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 국민이 배가 안 고팠으니까. 이제 이방에 이래저래 죽느니 자살하느니 허경영이나 찍자. 이런 사람만 찍으라고 그래. 배가 아직 좀 먹을 게 남은 사람은 안 찍어도 돼. 나는 서울시장 하면 돈이 한 150억이 나가요. 안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부속으로 치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한번 썼던 부속이야. 새 부속으로 바꿔야지 서울시장인데. 여야는 누가 되든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국민의 여야에서 서울시장을 다 했잖아. 그런데 여야가 아닌 사람이 한번 해야 우리나라가 바뀌어. 근데 허경영이가 되면은 국민의힘 구청장이나 민주당 구청장이나 내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또 두 쪽에서 다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럴 때는 나는 다른 시장보다는 더 과감하지. 왜? 시장은 명령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운세가 오리무중이야. 사방에 안개가 껴있어. 이런 오리무중 시대에 내가 나타나서 안개를 싹 걷어주게 되지. 발차기 내 잘하죠? 발 확 차는데 어디 보고 차요? 사진 이렇게 보고 보면 중국이나 강대국 보고 차는 거야. 우리 국민을 차는 게 아니야. 저 서쪽 보고 차잖아.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중국을 보고 차고 이렇게 보면 미국을 보고 차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무슨 푸조마크 같이 보이긴 한데 이건 발차 걸치는 사람이 기성정 씨들이 여기 채이는 거예요. 서울시 로고가 지금 너무 맥이 없어. 서울시 로고도 바꿔야지. 이번 코로나 사태 어떻게 해결했을지.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다른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다르게 하겠지. 텔레비 나와가지고 전국에 코로나가 안 걸리니까 뭘 에너지를 넣어주겠지. 나는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 5천만 국민 텔레비 보게 해놓고 에너지 넣겠지. 유서원 독자들 천사
들어가라.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운이 들어갔어요. 이 본 사람들은 땡 잡았어. 천사가 뭔지 한번 촬영하지 말고 와서 보여줄게. 이리 와. 천사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게. 저 누구 한 사람 와요. 내가 천사 들어가라고 볼 때 천사 들어갔나 안 보자고. 천사. 안 들리지. 천사 나가라. 이게 아까 없을 때야. 천사가 딱 들어있으면 코로나 할아버지도 안 걸려. 그러면 천사 나가라. 그럼 이게 아까 상태예요. 와서 인터뷰한 걸 그대로 했네. 이 사람들이 거의 사실대로 보도해줬네.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알아들어. 아직 수수한 것 같지만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네. 그제? 그러나 앞으로 실제 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가 정해질 때 그 사람하고 TV 토론할 때 결정이 나.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금 바람을 슬슬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서울시장에 내가 그렇게 목을 매지 않는다는 건 보여줘야 돼. 시장 선거하면 우리가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월급 안 받지. 또 매달 판공비 내가 써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배짱적으로 나가야 돼. 자, 오늘은 끝내야 되겠다. 네.